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중노동에 시달리고 화상 등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학교 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이런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해온 박재경 씨. 어깨와 허리 통증 등 직업병이 생겨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700명, 800명 되는 애들을 밥을 갖다 한 사람이 주게 돼요. 그 밥, 얼음밥 아시죠? 그 부분에 어깨 부분 나갈 수밖에 없고요. 불에 대여 화상을 입거나 분쇄기에 손을 다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열악한 학교 급식실 노동 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급식실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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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 못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법이 적용되면 시군교육청에 노사동수로 관련 위원회가 설치돼 학교 급식실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노동자들의 안전교육도 의무화됩니다. 급식실에 이제 가장 중점적인 거죠. 이제 배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또 노동 강도 그런 거를 다 산업안전보건위에서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 급식실도 구내식당업으로 봐야 한다고 지침을 바꾸면서 법 적용에는 물꼬가 트인 상황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2,400여 명의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급식실 노동자 1명이 최소 학생 100여 명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산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내년에 추진하려는 주요 사업의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목표로 잡은 내년 국비 확보액은 5조 5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지원이 확정적인 금액이 약 3조 원. 나머지 2조 5천억가량의 예산은 지역 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것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규 사업 예산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20여 개의 신규 사업의 경우 SOC 접근성 제고 및 지역의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중점 추진했던 내년 사업 24개 중 60% 정도인 14개에서 15개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올림픽 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 포스트올림픽 예산은 자치단체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폭 깎이거나 아예 제외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의제였던 동해선 철도 연결 사업의 초기 예산도 정부 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최종 예산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12월 초 내년 예산을 최종 확정합니다. 강원도는 미반영된 강원도의 국비 지원 사업을 살리기 위해 대국회 접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가 막판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요즘 들어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얘기들을 자주 접하실 텐데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어서 지역 상권은 물론 서민 경제에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 시내에서 6년째 운영 중인 쌈밥 전문점. 두 사람이 서빙과 요리, 주방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까지 서빙 보조와 조리사 4명이 더 있었는데 치솟는 인건비와 재료비 때문에 사장 부부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심각한 거는 다녀보시면 정말 아실 텐데 여기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금액으로는 뭐 2,000원 이렇게밖에 안 올랐다고 하지만은 이게 밑에서부터 누적이 돼갖고 올라와서. 부부가 교대로 8시간씩 하루 16시간을 보는 편의점에선 야간 근무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줄이려 18시간 근무를 고민하고 문을 연 지 2달째인 식당도 서빙 보조원 2사람을 언제까지 쓸지 장담하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죠. 저희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 생각하면 인건비가 좀 올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는 또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오르니까. 매년 이맘때면 하루에 30명씩 일손이 모자랐던 인력시장. 지금은 남아도는 인력을 연결해주기 어렵습니다. 요구하는 것보다 더 적게 보내면서도 매일 이제 30명 이상이 부족됐었죠. 요 시점에는. 근데 지금은 뭐 남아돌아요 매일. 일자리는 점점 주는데 그나마 일하던 곳에서도 인력 감축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임원 감축하느라고 사람을 이제 한 사람 잘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나이 먹어가지고 잘리니까 또 다시 일자리 찾기도 힘들고. 올 들어 원주와 횡성 지역에서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5,57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올해 업체들의 구인 인원은 9,4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0여 명 줄었습니다. 고용 대란이란 말이 나오는 현실, 서민들의 삶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양양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의 면허 취득과 사업 안정화를 돕기 위해 강원도에서 지원 TF팀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면허 발급이 결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라이 강원이 국토부에 국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건 올해 6월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세 번째 도전인데 항공기 보유 대수 등 면허 발급 조건을 충족한 만큼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강원도는 면허 취득을 전제로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지원 TF팀을 출범시켰습니다. 면허를 취득해도 여객기 취항과 이용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TF팀은 항공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공항까지 교통 연계와 항공사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세울 계획입니다. 면허 취득이 되면은 가장 먼저 AOC라고 운항 증명 수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검사 항목 중에 필요한 비상 대응 체계라던가 운항 관리 쪽에 있어서 플라이 강원 쪽에서 필요한 업무나 훈련용 부지하고 시설 확보 지원 부분에 대한 거를. 하지만 이런 준비에도 운항 면허 취득 여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면허 신청을 받고 내년 1사분기 안에 심사를 마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지방공항을 모기지로 사업을 준비 중인 항공사는 전국적으로 플라이 강원 이외에도 2곳이 더 있어 면허 발급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시멘트 공장 인근에 있는 삼척시 오분동 마을은 각종 공해와 철도 공사로 인해 생활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불편과 피해를 겪어왔다며 집단 이주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50여 가구 400여 명이 거주하는 삼척시 오분동 마을입니다. 동해선 철도가 건설되면서 마을이 양분됐고 90여 가구가 이주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가 붕괴돼 수천 년 이어온 마을 역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불만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인근의 삼표 시멘트 공장과 쌍용 자원개발 채석장으로 인해 극심한 먼지 공해와 교통사고 위험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수종말 처리장 때문에 악취 공해가 심하고 가스 정합시설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80년 동안 미세먼지, 그다음에 발암 물질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하수종발 처리장은 비가 오면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주민들은 또 인근의 포스파워 화력 발전소까지 들어오게 돼
먼지와 소음 공해,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각종 공해 유발 시설과 혐오 시설이 집중돼 생활 환경이 날로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안과 피해를 겪으며 지내왔다며 이제는 집단 이주 등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MBC 뉴스 영진입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 개방형 지식축제인 페스타 학기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자기 개발에 도움을 주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강좌들이 일주일 동안 개설됩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방송 장비 앞에 학생이 서서 실제 기상캐스터의 역할을 해봅니다.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자기 개발 특별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희 과는 사범대 수업을 들을 수도 없고 이게 복수 전공 신청할 수도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범대 것도 들어보고 그냥 다른 교육 방식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가톨릭 관동대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페스타 학기제를 운영합니다. 진로 탐색과 자격증 과정, 산업 연계 전문가 특강 등 모두 135개의 특별 강좌로 구성됐습니다. 재학생들은 전공과 관계없이 15개의 강좌를 들으면 1학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테크와 자녀의 취업 등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강좌도 개설했습니다. 진로 탐색과 관련된 프로그램, 그리고 인문융합 쪽 프로그램, 그리고 취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의 학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 측은 이번 학기 성과를 분석해 추가 강좌 개설 등을 포함한 페스타 학기제의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의 올해 수출과 수입 실적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세관에 따르면 7월까지 강원 지역 수출액은 모두 11억 8천만 달러로 23.8% 증가했으며 품목별로는 어패류와 조제품이 40%, 시멘트와 의약품이 각각 3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7월까지 수입액은 19억 1,400만 달러로 37.4%가 늘어났습니다. 태백시가 다음 달부터 재소자 1,000명 규모의 여성 전용 교도소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 민관협력기구인 여성교도소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태백시는 법무부 등을 상대로 지가나 주민 수용성 등 태백 지역의 입지 여건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여성교도소가 유치되면 400명가량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지역 정주 기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 닭갈비 막국수 축제가 오늘 개막해 다음 달 2일까지 6일 동안 춘천역 앞 축제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는 춘천 닭갈비업소 9곳과 춘천 막국수협회가 참가해 관광객을 맞고 읍면동 씨름대회와 시민가요제, 공개방송, 국악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펼쳐집니다. 개막일인 오늘은 길놀이를 시작으로 개막 축하쇼와 음악 불꽃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은 곳 영서 북부 지역에는 150mm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 새벽을 기해 화천과 철원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횡성군이 인구 증가에 따른 정주 기반 마련 등 도시 확장을 위해 횡성 앞들 2지구에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횡성읍 읍상리에 주거용지와 근린생활용지, 기반시설용지 등 103개 필지와 13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되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총 1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횡성군은 다음 달 1일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 뒤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등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영월군이 김삿감면 옥동리의 늘보마을을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늘보마을은 강원도와 충북, 경북, 세계도가 만나는 지리적 특성과 지역 특산품인 포도, 방랑시인 김삿갓, 국제 슬로시티 등 관광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과 숙박, 관광 상품의 개발과 운영에 나섭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영월에서 운영되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12곳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관광객은 8만 9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레일바이크 명소인 열양면 구절리에 곤충을 주제로 한 놀이공간인 벅스랜드를 조성했습니다. 정선군은 모두 25억 원을 들여 지상 7m 높이에서 모노레일을 타며 가상현실로 곤충의 세계를 체험하는 벅스랜드를 조성해 다음 달 1일 문을 엽니다. 또 다양한 곤충들의 생육 과정을 볼 수 있는 곤충 유리 온실과 곤충 캐릭터 공원 등을 조성했습니다.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놓고 태백시민연대가 환수 조치와 법적 고발을 하라고 강원랜드에 요구했습니다. 태백시민연대는 성명에서 함 전 사장이 314차례에 걸쳐 본인이 설립한 포럼 올해 사무국장과 강원랜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적 고발을 촉구했습니다. 포럼 올해는 함승희 전 사장이 설립한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고 사무국장은 30대 여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함 전 사장은 포럼 올해 사람들과 식사할 때는 포럼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강원랜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화천군이 교육부가 실시한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공모의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화천군은 이번 공모에 화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우리 동네 우리 아이 행복교육 학교 연계 사업으로 제시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최종 대상자로 선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군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간 최대 2억 원씩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과 교육협력 사업 등 2개 분야로 나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